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란 뒷배를 이용하여 주변에 기생하며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무리들과 뜻을 맞추었기에 가능했던 힘과 권력. 최순실은 비록 감방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녀와 함께 그 오랜 시간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검은 돈을 쓸어 모았던 사람들 모두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과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최순실은 비선실세 당시 문화계, 체육계를 이용했으며 가장 많은 비자금 축적을 위해 활용한 곳이 관세청이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은 윤석열 팀장을 필두로 언론에 대고 관세포탈, 밀수 등을 자행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천문학적인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조하고 일조했던 사람들, 당시 관세청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들, 식약처, 검역소, 경찰, 검찰 등에서 과연 얼마나 관련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들이 정치권의 도움 없이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갔으며 왜 당시 수사검찰은 비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했을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은 당시 검찰 출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들을 수사한 사람들은 윤석열 수사팀장 총괄을 필두로 당시 사건의 핵심인 미르케이 스포츠대란 추정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 전반은 한동훈 검사가 담당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 담당을 한동훈 검사가 했었다는 것이다. 실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저들이 처벌받은 것은 어떠할까?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으며 관세청의 조직적 관여로 엄청난 비리 문제를 일으켰던 천홍옥 전 관세청장은 단 한 차례의 기소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며 유명 로펌의 한 관세법인 회장으로 영전되어 있다. 몇 명만 꼬리 자르기로 끝나버린 사건. 왜 독일 검찰이 당시 독일에서 찾아낸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 차명 비자금 관련 압수수색 자료들을 한국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당시 수사실무 한동훈 검사는 삼성이 최순실 독일 법인에 보낸 35억과 삼성의 각종 지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일까?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삼성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특정 재벌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언론을 장악하며 수많은 언론의 광고를 무기로 기사 보도와 사설의 논조를 좌지우지하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임제이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은 유한하다. 특정 권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 앞에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가 경찰이든 검사이든 판사이든 사람에게 국가 강제력을 이용해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유한 집단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 그들이 휘두르는 국가 권력은 국가 폭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곳.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들어봤다. 삼성은 자신들의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 나라 역사, 역대 정권에서 잘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이 아는 것이 전부일까? 툭하면 터졌던 삼성 관련 비리 사건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월급만으로 수억, 수십억, 심지어 몇몇은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누릴 수 있을까? 삼성은 그가 누구든 권력을 가진 자라면 접근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며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그 권력을 이용할지 분석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누구에게 접근할지도 아는 듯 보인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허상이고 가상일 수 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철거되어 사라진 호텔 건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열린공감TV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다양한 제보를 통해 전개 과정의 퍼즐을 맞춰보았다. 김명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2001년 후반부터 또는 2002년 초반부터 2003년에서 4년 초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는 줄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찾는 VIP만을 상대하던 일명 에이스였다고 한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담당 웨이터 중 한 명인 석 씨에 의하면 그는 수입 외제차 판매원을 했었는데 당시 알고 지내던 권호라는 BMW 수입차 판매 대행회사 사장을 손님으로 그녀에게 소개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의 토요모터스가 되었다란 소설 같은 이야기도 흘려나온다. 여하간 그녀가 그곳을 다니던 2003년경 엄마 최은순 씨가 정택태 씨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그녀는 이 일을 해결해줄 막강한 뒷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주였던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어 소위 수발비서로 발탁돼 호텔 내 전시장을 이용해 여러 전시를 하기도 했던 그녀는 조 회장이 베푸는 각종 연회에 초대되어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는다. 그중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양재택이라는 유부남 검사와 인연이 되어 동거를 시작한다. 이때부터 줄리는 그 일을 그만둔 듯 싶다. 여하간 2004년경 두 사람은 수차례 장기간 해외 미래 여행을 떠나거나 당시 양 검사의 본가인 양평까지 찾아가 양 검사 어머니에게 어머니 할 정도였더란 제보까지 쏟아지니 줄리는 양 검사에게 많은 공을 들인 듯 싶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열린공감TV 업로드 영상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줄리 추석 특집 그녀들의 과거편을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해 2004년경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세운 서초동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3층에 둥지를 튼다. 본격적인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관련 내용 또한 열린공감TV 업로드 영상 초호와 서초 아크로비스타에는 누가 살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았던 펜트하우스 편을 보시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둘이 본격 살림을 차리기 이전인 2002년에서 2003년경 무렵 줄리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볼케이노 VIP 고객들 중 한 명을 점찍어둔다. 그는 공중파 유명 아나운서였으며 서울대 경영학 석사이고 동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학교 동료와 지인들 중 전형직 유명 판검사들이 질비했으니 그가 얼마나 쓰임새가 있고 마당발이었는지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줄리는 양재택 검사를 통해 엄마의 송사와 각종 이권 관련 일들을 해결하다가 여러 복합적인 일로 양 검사가 옷을 벗자 2007년 초 라마다 르네상스 조 회장을 통해 또 다른 검사를 소개받는다. 그가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다. 둘은 이미 여러 차례 조 회장 연애를 통해 익히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의 선배인 양 검사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도 알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하간 둘은 양 검사와 동거했던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살다가 같은 아파트 17층 펜트하우스로 2010년경 거처를 옮겨 동거에 들어간다. 어떻게 당시 분양가만 22억, 실거래가 50억이 훌쩍 넘는 총 14가구만 살고 있는 최고급 럭셔리 펜트하우스에 8억 5천 정도로 전세를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삼성전자가 무슨 일로 양 검사와 동거하던 아파트에 7억이나 전세 설정을 해주고 그 돈과 일부를 합쳐 17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던 것일까? 문제는 2008년경부터이다. 이때 윤석열 검사는 세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검사였다. 일명 BBK 주가조작 범죄 혐의 특별 파견검사 팀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줄리도 김명신도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와 맞물려 그녀의 회사 또한 이름을 바꾼다. 보잘것없었던 조촐한 이벤트 회사였던 그녀의 회사 이름은 여러 사명과 회사 위치를 바꿔 2008년 당시 코바나 컨텐츠라는 대형 전시 대형 업체로 탄생된다. 자, 그럼 그녀의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는 최종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서초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양검사와 동거하고 같은 아파트 17층으로 윤석열과 거처를 옮겨 동거했던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A, B, 102호에 코바나 컨텐츠가 운영 중이다. 이 당시 그녀는 윤석열 검사와 동거하며 분명 누군가의 소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삼성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에게 전세 설정을 거액에 해준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김명신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름과 동명인 김건희로 개명한 것도 석연찮기 때문이다. 삼성이든 김건희 씨든 어느 쪽에서 먼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며 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대형 전시를 유치하기 위한 얼굴마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줄리로 활동 시 염두에 두었던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를 상무이사로 코바나 컨텐츠로 영입하기에 이른다. 김범수 씨는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발이었다. 그에게는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지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영화배우인 이 씨의 남편인 정 씨이다. 정 씨는 자산만 2조 가까이 추정되는 방산업체 한국의 회장이다. 대한민국 군납 방산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 삼성 테크원이고 한국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회사는 예전 율곡 대형 군납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당시 고위 예비역 장성 이원 씨는 징역 5년의 추징금 1억 6,871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반해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섰다. 삼성테크원도 국내 방산 13개 업체들과 함께 단합하여 원가 과다 계상 등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과 수사검찰은
전현직,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도 몇몇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삼성의 힘이다. 이 무렵 삼성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일들을 진행 중이었고 이에 분식회계 등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직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중 삼성 장학생 출신이며 그룹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도움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재혼을 했다. 재혼 당사자가 바로 영화배우 이씨와 남편 회장의 자녀 돌잔치에서 만난 사이이다. 당시 해당 돌잔치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 0.1% 로열 패밀리 지인 소수만 초대받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온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통해 정호 회장과 연이 되었거나 그들 그룹을 통해서 정재계 거물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김건희 씨가 혜성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발판으로 국내 저명 인사들이 포진된 고급 사교 모임인 월단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 시작된다. 월단회는 월단평이라는 중국의 옛말에서 따온 이름으로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마당발인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 2011년에 만든 사교 모임이다. 회원 가입 대상은 경제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로 엄선하여 받는다. 멤버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원 위키트리 대표, 조정래 소설가, 이혜령 씨 등이 있다.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삼성 회장의 이름으로 똑같이 개명을 하고 삼성이 만든 고급 사교 모임의 회원이 되고 삼성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에 적극 거액을 후원해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전시계에 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대형 전시들을 잇따라 유치한다. 이 정도 규모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유치하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리움의 홍라이 씨, 즉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전면에 내세워 앤디 월 위대한 세계전을 필두로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 불면의 화가 반고인 파리, 마크 로스코전, 르꼬르 비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대형 전시들을 유치하기에 이른다. 삼성은 해당 전시들에 수차례에 걸쳐 거금을 후원했다. 그리고 그곳에 삼성그룹 홍라이 리움 전 관장도 초대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에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려 했을까? 노덕보시 증언에 의하면 2011년경 자신 소유의 당시 7억 상당의 중구 신당 3동 남산 스카이 아파트를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 씨가 노덕보시 추모공원 엠파크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을 빌려주기로 하고 우선 약